7월 3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1.49% 상승한 2602.4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한편 코스닥 지수는 2.42% 상승한 889.2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7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30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드네이처, 포시에스, 올리패스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동일산업, 동일금속, 박림, 대한방직 4종목이 있었습니다. 총 37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섹터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2차전지 섹터입니다. 테슬라가 2분기 동안 각국의 계약자들에게 인도한 차량은 총 46만 6천 대로 전년 동기 대비 83%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전해졌습니다. 이 결과는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44만 5천 대를 뛰어넘는 수준인데요. 테슬라의 차량 인도가 급증한 것은 최근 텍사스주 오스틴에 공장을 확장하면서 생산 능력을 키웠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공격적인 가격 인하도 수요 증가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소식 속 꿈의 배터리라 불리우는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하여 삼성 SDI가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을 이번 달부터 가동하고 샘플 생산을 시작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오늘 전고체 배터리를 포함한 2차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특히 에코프로는 20%가 상승한 90만 8천 원이라는 종가로 마감을 해주며 상장 이후 최고가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이번 반도체 섹터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주식시장이 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기 연착륙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이와증권에서 엔비디아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하면서 인텔과 AMD, 엔비디아 등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모두 상승하며 반도체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역시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반도체주 일부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3번 메타버스 섹터입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와 네이버랩스, 그리고 LX 한국국토정보공사가 디지털 트윈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기업들은 디지털 트윈 플랫폼 기반의 공간정보 관련 신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시장에서는 네이버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자치행정주택부 및 투자부와 관련해서도 비슷한 협약을 체결한 적이 있는 만큼 약 650조 원 규모의 네옴시티 조성 사업에서 네이버의 디지털 트윈 기술이 적용될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소식 속 메타버스 관련주 일부가 시장에서 부각되었네요. 다음은 4번 도심항공교통 섹터입니다. SK텔레콤이 도심항공교통 사업에서도 초협력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계 벤처기업인 조비 에비에이션에 약 1,300억 원을 투자하여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최근 하늘나는 전기택시인 에어택시에 대해 미국 연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내어 주가가 크게 올랐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미 도요타 자동차에게 투자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SK텔레콤도 조비 에비에이션에게 투자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적으로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에 대한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 보여지면서 관련 기업들이 산업 성장 기대감을 잊고 시장에서 부각된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5번 무더기 하한가 섹터입니다. 최근 불공정 거래 의심으로 거래가 정지되었던 동일산업 등의 5개 종목이 오늘 거래 재개 첫날 또다시 하한가를 맞으며 마감했습니다. 이 목록에는 없는 나머지 한 종목은 만호제강인데요. 이들 종목들은 지난 4월 발생했던 라더견 주가 조작 의혹의 대상이 된 8개 종목들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으며 증권가에서는 이들 종목이 당분간 하한가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드네이처는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후 최대 주주인 DC 이외 2인이 보유했던 주식 800만 주를 샌드크래프트에다가 10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치렀다는 소식을 전한 바 있는데요. 해당 소식이 오늘 장에서도 호재로 계속 이어지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코드네이처의 상한가 속 삼부토건과 RBK그룹도 같은 재건 섹터인 만큼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포시에스는 1대2 무상증자 권리락 효과로 상한가를 갔다고 알려졌고요. 다음으로 올리패스는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후 반다제약과 신약 공동연구개발비 수령 공시를 띄우면서 오늘 장에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공시에 의하면 수령 금액은 비공개로 계약상 45일 내 수령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올리패스는 저번주 목요일 리보엑산 유전자 치료제에 대해 일본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인포마크는 신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올해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며 강세였다고 알려졌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텍이 상승했는데요. 저번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가 3조 달러 클럽의 기준선이 되는 주당 190.73달러를 넘어서면서 역사상 첫 3조 달러 클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애플은 작년 1월 장중 3조 달러를 돌파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종가를 기준으로 3조 달러의 시총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러한 소식에 아이폰 관련주로 분류되는 프로텍이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TS 트릴리온은 최대 주주의 경영권 매각 소식이 지속 호재로 작용되는 모습이었고요. 다음으로 컴퍼니 K는 올해 기업 공개 시장에서 최대어로 꼽히는 파두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위해서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급등했습니다. 컴퍼니 K는 파두의 투자사로 알려져 있어 시장에서 부각받은 모습이었네요. 이어서 토탈소프트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토탈소프트는 최근에 해운 물류 수주 확대 기대감에 상승했다고 알려져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포스코DX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23년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가한다는 소식에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되고요. 이어서 카프로는 시장에서 의료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일어나면서 나일론 섬유 제조 사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이 부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으로 이스페타시스는 AI 가속기 수요 증가를 비롯한 수혜 기대감 속에서 강세였던 것으로 알려졌고요. 한편 서울리그와 와이팜의 오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화장품 관련주인 실리콘투는 최근 물류 시스템 개편이 효과를 거두면서 매출 성장세를 이뤘다는 소식에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이어서 온라인 가구업체인 OIMINT는 IMM 인베스트먼트가 OIMINT의 지분 매각에 나선다는 소식에 강세였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끝으로 웹툰 관련주인 DNC미디어는 기존에는 편당 결제 위주였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지식재산권 비즈니스로 확장을 꾀할 것이라는 소식에 기대감을 잇고 상승한 것이라 알려졌네요. 여기까지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내일도 성투하세요.